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포구 정산동의 성산 시형 아파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위치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의 서부 지역,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은평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중구 그리고 용산구와 인접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변을 건너서 강서구 그리고 영등포구와 인접해 있는 한강변을 가장 많이 끼고 있는 구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과거부터 한강 나루터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마포가 있어가지고 그 지명이 현재까지도 불리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포구는 트렌드를 주도하고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홍대가 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또 합정이 위치해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쓰레기 처리장이던 난지도를 1978년 쓰레기 무려 이제 15년 동안 이제 9,200만 통의 쓰레기가 있던 그 난지도를 어, 그 매립하고 이제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상암동, 상암동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조들이 나라의 정사가 잘 되는지를 알려면 난지도의 난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또 갈대숲과 샛강이 잘 아우러진 명당임에도 쓰레기장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안정화 공사를 거쳐가지고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2003년 약 7,700여 세대의 미니급 신도시 월드컵 파크 1에서 12단지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월드컵 공원들도 위치해 있죠. 대규모 녹지공원이 또 조성되었고, 또 남은 부지에 그 마포구의 업무지구죠. 미디어시티. 그래서 현재 MBC 신사옥을 비롯해서 다수의 방송사가 줄줄이 입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BS 프리즘 타워, KBS 미디어 센터, YTN 채널 A, 국악방송, CJ ENM 센터 등 다수의 방송사가 질비한 명실상부한 미디어 업무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에서도 서울의 7개 광역 중심에 용산, 청량리, 창동 3개, 잠실, 가산, 마곡과 함께 상암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포구는 마용성이라고 불리울 만큼 부동산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강북권역의 중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포대교를 넘어가면 여의도 그리고 또 북으로 올라가면 광화문 종로와 서울역이 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는 성산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산동은 왼쪽으로는 상암동이 이렇게 넓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는 서대문구, 북가좌, 남가좌동과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연남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망원동과 서교동과 함께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산동에는 마포구의 중심인 마포구청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산동의 명칭은 성산리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산리는 옛날에 이 부근이 산들이 있었는데 이 부근의 산들이 성처럼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의 행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동의 행정동은 크게 성산 1동과 성산 2동으로 여기 내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산 2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2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불광천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불광천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는 이 매봉산 일대와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마포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여기 월드컵 공원 일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광천 기준 오른쪽 편 같은 경우에 여기 마포구청이 위치해 있고요. 성산시형 단지가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DMC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이 가자역까지 이어지는 이 성암로 대로변 일대 이 아래쪽에 일부 단지들 월드타운 대림이라든지 여기 그 월드컵 아이파크 단지라든지 일부 단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중암중 신북초 여기 이 일대도 소규모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외는 이제 일부 아파트 단지들 외는 대부분 이제 빌라 단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포구청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여기 상권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성산시형 단지 위쪽 대로변 여기 대로변 월드컵 북로 인근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학원가가 잘 형성이 좀 일부 돼 있고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초등학교 3개소 그리고 중학교 2개소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동하고 헷갈려 중동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산 1동, 성산로 대로변 아래쪽에 있는 성산 1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동의 가운데에 이렇게 성산이 여기 딱 위치해 있고요. 성산 1동에는 크게 아파트 단지들은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빌라 단지와 주거 단지들, 다세대 주택 단지들 위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포구청역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월드컵로 대로변으로 해서 상권 형성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산 1동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편으로 여기 끝에 쪽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홍대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외 지역의 일대 상권 형성은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 홍익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초등학교 부속 초중고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2개소, 또 고등학교 1개소가 또 이곳에는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옆에 또 망원동도 위치해 있다는 점까지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마포구청의 여기 건너편 쪽 있죠. 여기 건너편 쪽 여기죠. 이 블록 라인에 오피스텔동이 또 참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성산시형
단지고요. 단지가 3개로 크게 나뉘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지 왼쪽 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왼쪽 편 일대, 여기가 이제 상암동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상암동 월드컵 파크 단지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그 화면이 좀 잘린 것 같고요. 월드컵 파크 단지들, 그리고 미디어시티, 그리고 그 미디어시티를 그 먹거리촌, 미디어시티 옆에 먹거리촌이 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드컵 공원이 엄청나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으로 건너서 여기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는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 DMC 센트럴 자이 증산동 그리고 DMC SK뷰로 비롯해가지고 수색 증산 뉴타운 일대의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또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북가자동과 남가자동 일대의 모습 볼 수가 있고, 여기 명지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경의중앙선을 끼고 여기 성암로 대로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여기 과자역에 이르는 라인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소형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블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서현중학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연희동 일대의 모습이고, 여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연세대학교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신촌역도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 아래쪽으로 여기 마포구청이 위치해 있죠. 마포구청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성산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수의 오피스텔동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 일대의 모습과 상암동 일대의 모습, 그리고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의 모습, 그리고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북가자동과 남가자동 일대의 모습, 그리고 여기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모습, 마포구 망원동, 그리고 서교동 일대 모습까지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3D 지도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단지 전경, 굉장히 그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2중주차, 3중주차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플래카드들도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문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현관문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그리고 단지 분리수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천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는 모습이죠. 여기 축구 경기일에는 강력 경인 조치한다, 이런 문구가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단지 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성중길 도로변, 이렇게 넓지 않은 이렇게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변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바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불광천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중간중간에도 거의 없고요. 여기 처음 그 출발하는 곳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까지 거의 다 와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거의 다 와서 내려가는 길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 역으로 바로 연결하는 곳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곳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불광천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산책로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서 월드컵 경기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기 다리가 아마 이 다리일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네, 단지 주변 밀집 단지 가운데 그리고 학원과 위쪽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첫 번째 사진처럼 오른쪽에 월드컵 북로 대로변상에 위치한 현대 상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학원가랑 병원 등이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사진처럼 중앙기 이렇게 학생인데 여기 정문 쪽 단지 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밀집 상권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단지 오른쪽 성산 고가차도 옆 월드컵도 북로의 월드컵 경기장 여기 보시면은 이 성산 고가차도에서 내려와서 성산시 이용하는 상권이다. 시형단지로 향하는 모습인데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월드컵 북로 그리고 밀집 학원가는 인근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사진처럼 월드컵 북로 심한 언덕길을 내려와서 이렇게 이곳에 이어지는 경로가 있는데 학원가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는 점 가동이 몇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여기는 이제 월드타운로 대로변의 모습이죠. 다음 시간에 여기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불광천 대림의 불광천 그 산책로를 대로변 월드컵 북로 월드컵 북로 대로변에 하나 일부 이런 식으로 가운데 하나 학원가동이 위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드컵로 대로변의 모습이고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입니다. 우선 보시면 단지가 총 3개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우, 선경, 위원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흐리지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1동부터 해가지고 위원 같은 경우 1동부터 15동까지 단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동부터 15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경 단지는 16동부터 23동까지. 그래서 여기 16동부터 23동 이렇게 23동까지. 그래서 여기 이쪽 블록이 대우가 같이 껴 있어요. 중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4동부터 여기 24동부터 해가지고 25동, 26동, 27동 그래서 33동까지 여기가 이제 28동부터 있거든요. 이쪽 건너편 쪽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24동부터 해서 이렇게 33동까지가 대우 단지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시형이 이렇게 총 3개로 단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DMC 파크뷰자이도 5개의 단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지가 3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 동을 선호하는 동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 성산 유원 그리고 선경 대우 3개 단지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원 단지부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6호선 마포구청역의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원초등학교가 배정초등학교예요. 그래서 바로 또 인접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다.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까운 장점, 그리고 또 마포구청도 끼고 있고 주변 상권도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옆쪽에 고가차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가차도죠. 예, 고가차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고가차도를 벽면도 보시겠습니다. 성산시형 같은 위험해 보이는 점, 소형 평형에서 위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선경 단지를 보면은 거의 이제 성산시형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정문을 끼고 있는 곳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원가하고 상가라고 보면 되는데, 21평은 또 주방이 중앙과의 굉장히 좁아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좁은 대신에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이 좁은 대신에 이 거실에 월드컵 침실이죠. 여기 월드컵 경기장 빼놓게 이동이 가운데 길이 나 있는데 다리가 나 있는데 되겠고요. 이동도 그리고 23평 또 23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방이 한 개가 더 되겠습니다. 구조인데 역시나 화장실이 한 그리고 선경 같은 경우에는요. 선경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여기 성원 초등학교 배정이에요.
네, 거실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폭이 좀 좁은 모습이죠. 20평의 모습이기 때문에 폭이 좁은 모습이고 주방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의 모습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좁은 모습 확실히 소형 평수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본 정보 보시면, 이제 1986년식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의 추진 이슈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23년 12월에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이제 그 부지런히 입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4월 중순 여기 보시면 80.79의 동의를 달성했다는 플랜카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2025년 4월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포구청으로부터 이제 올해 3월 14일 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 중으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열심히 진행 중이고 착착착착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규모는 현재 이제 3,710세대인데 여기서 이제 4,823세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이제 40층까지 바뀌고 또 30개동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점,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거, 이걸 지금 제초제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수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 발생 여지가 다분히 있는 곳이다. 이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 보시겠습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선호하는 동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동에서 27동은 성원초 배정이고요. 28동에서 3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북초 배정이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징, 별동 있죠. 별동으로 떨어진 대우단지 거기만 이제 별도로 신북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하나로 네, 가격 분석입니다. 23평 13억 5천 정고점 찍었고요. KBC세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좀 시간이 있어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재건축이 이제 거의 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 여기 9억 8천 최저가를 찍고 나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아마 2023년 12월일 거예요. 12월 이제 9억에 거래된 한 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직거래 건이라고 제외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건축의 가시화에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지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같은 경우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고 시청 같은 경우 20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디역, 가디역 접근성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의도, 마곡도 접근성 굉장히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DMC역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 판교 같은 경우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남과의 그 걸리는 시간, 강남권과의 업무지구과의 걸리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나머지 이제 서울 내에서의 업무지구까지의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KTX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접근성도 괜찮은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전체적인 선호도를 놓고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서 또 대단지, 또 그 월드컵 경기장역과 마포구청의 역세권 또 나아가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역세권까지 되는 이 성산시형, 거기다가 또 이제 재건축 이슈까지 있다는 그런 장점에 따라서 이 일대의 대장 단지다. 성산시형이 대장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암동 쪽에 있는 월드컵 파크 단지들, 여기 월드컵 파크 단지들 중에서 이제 DMC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이제 세대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가 달리고, 또 일대 단지들의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보시다시피 너무 적다 보니까 세대수도 선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시형 다음으로 세대수가 좀 있으면서 역세권, 여기 이제 미디어시티역 역세권 단지인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가 그다음 선호하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DMC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지면서 이제 어 하지만 이제 단점은 또 세대수가 너무 적다 보니 이제 좀 단점이 있는 DMC 상암 센트럴파크 1단지가 선호하는 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과의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암 월드컵 파크 3단지, 그리고 가자역 초역세권 단지죠. 가자역 초역세권 단지지만 역시나도 세대수가 아쉬운 월드컵 아이파크 1차,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산 이편한 2차하고 월드타운 대림 단지는 역 접근성도 너무 좋지 않죠. 너무 좋지 않고, 여기 특히 이제 성산 2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적고요. 성산 월드타운 대림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는 그런 좀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개 단지가 또 가장 낮은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성산시형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79점을 취득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중상급지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성산동도 이제 상암동과 함께 선호도가 좀 낮은 축에 속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지 기본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역세권 단지라는 점과 또 초등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점, 그리고 또 향후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점에서 그래도 많은 플러스 점수를 일부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성산동을 넘어서 이 일대 이제 상암동까지 포함한 대장 단지로 이제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면 인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또 각종 개발 호재 등이 또 실현이 된다면 이 두 가지의 힘을 힘을 얻어서 충분히 마포, 성산, 그리고 상암, 그리고 이 일대의 지역에서의 대장 단지로 입지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산시형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